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쓰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요새는 큰 회사, 뭐 제조업 이런 데서도 이제 데이터 과학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이 회사 내에서 쌓이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 기업 경영에 좀 도움이 되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뭐 전통적인 뭐 금융이나 뭐 이런 쪽도 역시 통계가 기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안 쓰이는 데가 없는 뭐 그런 학문이다, 뭐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저런 통계적인 사고법, 데이터 문해력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이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이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계학자 정성규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은 연구를 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고요. 이제 현대 통계학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대상으로 이제 통계 방법론 뭐 이런 것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렇게 개발된 방법론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조금 이론적으로 파악해보는 뭐 그런 연구를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 점치는 분들이 이렇게 잘 맞추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잘 맞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정말로 신내림을 받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점술가 분들이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빠르고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가 다음에 할 말을 프로세스 하는데 굉장히 빠른 영민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예를 든 거는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손님을 보고 손님의 옷차림이라든지 손님의 나이, 이제 얼굴 생김새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이런 손님이면은 보통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지 업데이트 그 과정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손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판단을 하는데 경험이 많은 점술가라면은 기존에 뭐 이렇게 생긴 사람,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배경이면은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 뭐 이런 뭐 예언을 해줬더니 좋아하더라라는 그런 기억들을 이제 재빨리 끄집어내서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면은 또 좋아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용한 점술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이게 약간 그 빈익빈 부익부 같은 건데요. 용한 점술가들은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런 데이터를 더 많이 쌓을 수 있어요. 더 많이 쌓기 때문에 그것도 머리 두뇌 회전이 빠르니까 더 빨리 처리를 해서 더 정확한 이제 비슷한 사례를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이 사례를 또 자기가 처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또 행복한 고객이 돌아가서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점술가가 하는 행동이 사실은 통계에서 예측하고 이제 생각을 업데이트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책에다가 써놓은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생존자 편향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학계에서도 비슷하게 출판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실험을 이제 과학에서 실험을 하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효소가 어떤 뭐 세균을 죽인다. 이런 가설이 있어요. 해봤더니 정말로 죽여요. 그러면 대단한 발견이다. 라고 출판을 합니다. 논문으로. 근데 효소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이 세포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효소를 막 바꿔가면서 또 해봐요. 그러면 대부분은 안 되겠죠. 네, 뭐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안 되는데 이제 출판을 안 하겠죠. 왜냐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90명이, 100명이 이런 시험을 막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운 좋은 10명은 또는 어떤 효소와 어떤 세포가 잘 반응할지를 이제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있는 그런 10명은 그것을 이제 출판을 하는데 나머지는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이제 운이 없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이래서 이제 안 되면은 출판을 안 합니다. 어디 가서 자랑을 안 해요. 그러면은 효소로 세포를 죽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10명만 이제 자랑을 하고 다니겠죠. 이게 이제 출판 편향이라는 건데요. 생존자 편향도 약간 비슷해요. 왜냐면은 그 점술가한테 가가지고 예언을 들었는데 잘 맞았어요. 막 자랑을 하고 다니겠죠. 근데 예언을 했는데 잘 안 맞았으면은 뭐 일부는 뭐 불만 글을 올리거나 뭐 하겠지만 일부는 뭐 그냥 가만히 있겠죠. 뭐 역시 뭐 안 맞네 이러고 다른 점집을 찾아가든지.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이 생존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만 주변에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이제 실패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인 거니까 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것까지 조금 합쳐져서 이제 용한 점집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의사결정은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거고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꼭 개인의 행복과 직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할 근거를 잘 판단을 하고 근거에 기반해서 그 근거만을 보았을 때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근거들은 이제 사실 뭐 데이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말고 내가 보지 못한 데이터, 여기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한 게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뭐 데이터 문해력의 다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또는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그런 사례들을 좀 보시거나 하면은 이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이제 근거를 이제 그냥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잘라서도 보고요. 옆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우리가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운 간호사, 그래서 어렸을 때 위인전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나이팅게일이 통계학자였다는 사실을 저는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굉장히 늦게 알아서 한참 동안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이팅게일이 나이팅게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사실 유명한 거는 장미 그림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유명해졌는데요. 이제 사실 통계학자로서 나이팅게일이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미 그림이 있는데요. 이 장미 그림은 아까 얘기했던 정부의 정책을 결정을 할 때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책을 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그냥 숫자가 아니고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눈에 이제 확 띄게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면은 이런 중요한 숫자들, 예를 들면 전쟁에서의 뭐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영국 의회에 실제로 보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이자 이제 간호계의 이제 행정가이기도 하고 통계학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나중에는 거의 행정가였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예산 이제 따오고 이제 할 때 그런데 근거로 될 때 이제 통계 지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특히나 이렇게 통계 지표를 그림으로 그래프로 표로 표현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설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비교가 공평하지 않은 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비교가 공평한지 공평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공평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그 책에도 썼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지금 저희 뭐 공무원 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연금? 국민연금이 있죠. 그래서 지금 지난 한 3, 4년 전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은 뭐 개혁을 해야 된다. 국민연금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공무원 연금은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국민연금은 뭐 돈을 굉장히 조금 받는다. 뭐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정말 개혁을 해야 된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서 막 받는 돈을 낮춰야 된다. 이런 논조의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공평하지 않은 비교의 예거든요. 거기 두 가지가 공평하지 않은데 첫 번째는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가지고요.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서 100명 중에 뭐 300만 원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30년 동안 공무원 연금을 했으니까. 국민연금은 이제 그 당시에 뭐 20년 이제 국민연금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는 분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길이가 다른 거를 한 40년 되는 것과 20년밖에 안 된 역사가 20년밖에 안 되는 것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오류가 있고요. 네, 기사를 쓰신 분은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쓰셨을 수도 있고요. 모르고 쓰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절대적인 액수를 비교하잖아요. 여기 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데 여기는 한 달에 50만 원을 받는다. 라고 할 때도 그것도 또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100대 50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연금을 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 월급의 몇 퍼센트를 내는지 국민연금은 몇 퍼센트를 내는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9%, 4.5%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두 배를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뉴스에서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뉴스에서 제일 많이 보는데 그 정치에 관련된 조사 결과. 그러면 이 조사 결과가 한 번씩 막 그 값이 막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요 값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를 해야 되느냐. 네, 요 값이 그리고 조사 또 기관마다 그 결과가 되게 다르잖아요. 요렇게 결과가 다른 조사 기관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가. 이제 요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그 기업이나 요런 거에서 그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뭔가 통계 수치로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도 이제 숫자 하나만 보면은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다른 기업이 할 수 있는 숫자와 또 비교해 보면 또 별로 안 대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비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평한 비교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거를 몇 가지 사례를 좀 알아두시면 다음에 뉴스를 읽을 때 혹시 얘가 그렇지 않을까 라고 이제 의심을 먼저 할 수가 있고요. 의심이 되면은 이제 잘 토봐보면 실제로 약간 그 기사가 약간 편향되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쓰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요새는 큰 회사, 뭐 제조업 이런 데서도 이제 데이터 과학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이 회사 내에서 쌓이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 기업 경영에 좀 도움이 되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뭐 전통적인 뭐 금융이나 뭐 이런 쪽도 역시 통계가 기초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뭐 AI나 이런 분야도 사실 통계학이 근간이 되고 있는 거고 뭐 의학이라든가 뭐 약학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새로운 치료법 만들 때 새로운 약을 개발할 때 이럴 때에도 그 통계가 기본이 돼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통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안 쓰이는 데가 없는 뭐 그런 학문이다, 뭐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계학과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입에서 인기가 좋았고요. 굉장히 유망하고 앞으로도 유망하고 제가 그 처음에 통계학과 들어갈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유망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 트렌드는 한참 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 책은 사실은 뭐 중학생부터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거는 정말로 이렇게 그 누구나 읽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런 통계적인 사고법, 데이터 문해력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두 가지이죠. 실제로 이제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이 통계를 쓰실 일이 많아요. 네, 누구나 그렇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통계 분석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 통계를 전공하지 않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기계적으로 수식 외워가지고 무슨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배워서 이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걸 왜 하는지,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조금 더 드리고 싶었고 저 책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통계와 통계 분석이나 뭐 데이터 이런 거랑 관련이 없다라고 실제 일하는 거가 그런 게 관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읽으시면은 또 이제 저같이 약간 좀 이과 출신의 이제 통계만 공부한 사람이 생각하는 뭐 그런 것도 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무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